안녕하세요, 김윤희입니다. 첫 직장을 가진 사회 초년생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는데요. 바로 자산 관리입니다. 첫 월급을 받고 몇 달간은 저축 고민 없이 탕진할 수 있겠지만 차곡차곡 저축하는 또는 주식이나 부동산 등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는 동기, 선배들을 보면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나 고민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 머니랩이 준비했습니다. 20대를 위한 경제 지침서 캥거루 탈출기! 자, 첫 월급은 받았고 뭐부터 해야 되는지는 모르실 텐데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보험 상품 팔거나 약 팔거나 하는 영상 절대 아니니까요. 색안경은 빼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질문자 조니 씨를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첫 월급 받은 조니입니다. 조니 씨는 20대시죠? 네, 제가 이렇게 20대가 되고 월급도 받고 이랬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프로그램 하자고 했어요. 근데 저도 직장 4년 차긴 한데 저도 아직 배울 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좀 곧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또 맞습니다. 네. 네. 좀 당황스럽네. 하여튼 저는 4년 차긴 한데 이게 또 솔로일 때랑 또 결혼했을 때랑은 또 라이프 사이클이 바뀌다 보니까 또 투자나 저축도 또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제가 겁이 좀 많은 스타일이라 투자 같은 거는 못하고 있고 적금만 좀 들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사회 초년생에도 다양한 종류의 초년생이 있겠지만 2019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약 150만 원을 받는 초년생들의 자산 관리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진짜 그 정도 받는데 월말쯤 되면은 통장이 되더라고요. 통장? 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입사 동기가 10명이 있는데 첫 월급을 받고 나니까 바로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더라고요. 바로 적금을 드는 친구도 있었고 부모님께 그냥 맡기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은 또 이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빚까지 더 내가지고 비투를 하는 주식 투자에다가 그런 친구도 대범한 친구도 나오더라고요. 같이 입사했더라도 나갈 때 직업 두께가 달라지겠네요. 그렇지, 너도 오늘 잘 배워가지고 두둑하게 나가야지. 네, 오늘은 이 얼마 안 되는 자산도 나중에 두둑하게 만들어줄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아까부터 계속 앉아 계셨는데 전문가인데 자칭이에요, 타칭이에요? 자칭 겸 타칭 반인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SBS CNBC 플랜백스의 양승환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승환 전문가님, 그 전문가라고 하셨는데 제가 또 아무나 믿지 않아가지고. 그렇죠. 의심이 많으셔가지고. 네. 자산 규모가 좀. 이게 비밀인데 그럼 우리 앵커님께 살짝. 이 자산 관리라는 게 엄청 큰 부자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우선 우리 조니 씨처럼 지금 직장 생활 초년생부터 해야지 된다라는 게 가장 큰 중요합니다. 부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산 관리는.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금액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이죠. 자산이 많이 쌓여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 초년생들은 저축하는 습관부터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저축이요? 네, 저축하는 습관이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 조니 씨는 지금 한 달 고정으로 나가시는 지출 비용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저는 한 150만 원 정도 받고 있는데 저도 할 수 있을지. 고정적으로 나가고 있는 비용. 고정적으로 한 30만 원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고정적으로 30만 원 나가시는데 아까 집에 말씀하셨던 건 통장이 된다고. 남는 금액이 없다고 하는데 그럼 남는 금액 다 어디 갔어요? 고정적으로 나가는 게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쇼핑을 한다던가. 근데 그 쇼핑을 고정적으로 하는 거야? 그렇죠. 쇼핑을 고정적으로 하니까 통장이 됐군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그 월급이 15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나가시는 비용 한 30만 원 고정 지출이라고 한다면 한 120만 원이 남아야 되는데 안 남죠? 한번 세볼까요? 30만 원 나가는 거야? 우선 교통비가 한 달에 10만 원 이 정도 나가고. 집이 어딘데? 저 광명 살아가지고 이게 또 빠져나가는 게 크더라고요. 그리고 핸드폰이 85,000원. 그리고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실비 보험이 55,000원 정도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끝인가요?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뭐가 너 있지? 음악 안 들어? 음악 듣죠. 멜론 듣고 그리고 제가 동영상 보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넷플릭스도 보고. 그런 것도 재밌죠 또. 못 끊잖아요. 시간이 그쵸? 금방 가요. 네, 그리고 저는 또 기부도 하고 있어요. 오. 카라라고 네. 그
엉덩이 춤추는 카라 말고 전 그 카라인 줄 알았는데. 순간 놀랐어요. 네, 동물복지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월 2만 원 복지 내고 있어요. 이거 배워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한번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지금 나가시는 비용이 한 27만 7,500원 정도 돼요. 계산이 빠르시네요.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었는데 네. 그러면 지금 남는 금액이 122만 원이어야 되는데 그 돈 다 어디 가 있을까요? 쇼핑을 뭐 122만 원 고정적으로 하는 거지 뭐. 엔게이지 수가 높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축을 하는데 122만 원이 남아서 그 돈을 다 저축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디로 갔는지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축을 하기 전에는 먼저 지출 습관부터 기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급여를 받게 되면 통장을 좀 분리를 하셔야 돼요. 지출 통장 그리고 급여 통장이 있어야 됩니다. 지출 통장에는 당연히 내가 고정적으로 나가시는 비용이 명확하게 있어야 돼요. 그 나머지 그 고정 월급 통장에 급여 통장에는 그걸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비상 예비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내가 앞으로 투자할 시드머니라든지 그러면 앞으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적금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적금은 어디다 해야 하는 게 좋을까요? 어디다 해야 돼요? 급여 통장과 지출 통장으로 만드셔야 되죠. 그러면은 급여 통장을 받아서 매월 나가는 고정비만큼 제가 그 고정비 통장에다가 이체를 해주고. 네. 그러면 이제 남은 돈으로 이제 투자 같은 게 이루어져야겠네요. 맞습니다. 우선 투자를 하려면 목돈이 필요해요. 목돈이란 게 시드머니라고 하는데 그럼 시드머니를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어떻게 만들죠? 장판에다 모르겠네요.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크도록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네. 적금은 들어야 되는데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적금을 가장 이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그럼 적금은 어디다가 하면 좋을까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뭐 통장에 넣어놓으면은 다 쓰진 않고 뭔가 그냥 받은 거 그냥 이렇게 넣어놓고 뭐 얼마 남았겠지 싶은 그런. 제가 한동안 저렇게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남게 되는 지출 습관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적금을 해야 되는데 요새 워낙 금리가 낮습니다. 맞아요. 금리가 워낙 뭐 제로금리 수준이다 보니까 시중에 있는 1금융권에서 적금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럼 어디가 제일 높은? 저는 이제 저축은행을 추천드리는데요. 저축은행 같은 경우도 2금융권이다 보니까 뭐 좀 안전하지 않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희 나라는 예금자 보호라는 게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5천만 원까지는 또 예금자 보호가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1금융권보다는 좀 이자 금리가 높은 2금융권의 저축은행에 적금을 먼저 시작하는 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이 저축은행 중에서도 어떤 은행을 고르는 게 좋을까요?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금리잖아요. 네. 금리를 손쉽게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저축은행 그 중앙이라는 홈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를 가시게 되면 저축은행별 뭐 기간별의 금리가 다 나와 있어요. 뭐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건 웰컴 그 이 저축 예금이 있는데 그게 한 3.2% 정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은행보다 금리가 높다는 뭐 K뱅크, 카카오뱅크, 인터넷 은행들이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뭐 한 2.8%, 2.5%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좋네요. 그럼 저기다가 몰빵하고 저는 몰빵이요? 저기다가 몰빵하고 목돈 생길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뭐 물론 뭐 몰빵해서 안전하게 그게 목돈이 생긴다 그러면 참 다행인데 네. 우리 인생이 좀 그렇진 않잖아요. 이렇게 뭐 생긴 대로 다 되진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자산도 약간의 분리가 필요해요. 계란, 적금.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맞습니다. 정석이신데요. 우선적으로 좀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좀 안정적인 투자를 좀 권유해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저축은행에 적금을 넣으시고 나머지 이제 월급 통장은 급여 통장을 사용하는 통장은 CMA 통장이라고 있어요. CMA요? 네. CMA 통장을 좀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 CMA 통장 같은 경우는 하루만 금액을 맡겨 놓더라도 이자가 매일매일 생기기 때문에 복리로요? 네, 복리로. 그리고 이자가 불어나는 것을 매일매일 확인하니까 재미가 또 있어요. 그리고 유동성이 확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자유 입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동성 확보도 되고 그리고 매일매일 이자 붙는 재미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저축하는 그 습관을 잘 가져가기에는 가장 좋은 금융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넣는 돈은 제한이 그 최소 금액이 얼마인가요? 최소 금액 따로 제한이 없습니다. 뭐 만 내가 원만 넣어도 되는 거예요? 만 원만 넣어도 돼요. 20원만 넣어도 됩니다. 근데 지금 듣고 나서 생각해 보는 게 그러면은 매일매일 이자가 붙는다는 거는 다시 말해서 매일매일 혹시
손해도 날 수 있는 건가요? 우선적으로 CMA 통장에는 그렇게 손해 보지 않는 구조예요. 기본적으로 투자되는 곳이 워낙 안전한 곳에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원금 보장은 되고 있다. 그리고 원금 보장형도 있고 비보장도 있거든요. 근데 비보장형과 보장형이 금리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조금 무섭다라고 하면 원금 보장형 상품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 원금 보장형 상품이 금리가 좋을까 아니면은 저축은행 적금 드는 그 금리가 더 좋을까요? 지금 현재로는 저축은행 적금 금리가 상품이 좀 더 좋습니다. 근데 CMA 상품들도 각 사마다 특화로 나오는 상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신용카드와 연계돼서 뭐 신용카드를 10만 원 이상 썼을 때 우대금리. 우대금리. 그러니까 우대금리를 줬을 때는요. 비슷비슷한데 특판 CMA 통장이 금리가 좀 더 높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금에 몰빵하기보다는 좀 다양한. 그렇죠. CMA 말고 또 다른 건 혹시? 우선적으로 사회초년생이라 한다면 청약통장도 준비를 해볼직하죠. 이 일반적인 1금융권에서 운용하시는 건데 기본적인 금리보다 청약통장의 금리가 좀 더 높아요. 얼마 정도 넣어야 돼요? 그거는 금액 저는 5만 원 넣고 있어요. 저 10만 원이요. 10만 원이요? 저도 5만 원 넣고 있어요. 그래요? 10만 원까지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가요? 그게 저는 제가 듣기로는 돈의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다. 맞습니다. 기간이 중요하기 네, 때문에. 얼마나 정직하게 매달 넣는지. 네, 맞습니다. 꼬박꼬박. 우리 기자님이 잘하시네요. 그러게요. 저는 10년이 아닌가? 10년 거의 다 돼가고 있어요. 네, 저도 한 10년 넘게 매달 5만 원씩 꾸준한 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렇죠. 항상 습관이 중요하다. 제가 그러면 122만 원이 있으면은 그걸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먼저 여쭤볼게요. 쇼핑 얼마나 하실 거예요? 예측할 수가 없는 건데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고정 지출로 나가시는 비용 안에서만 사용하셔야 돼요. 그 나머지 금액은 전부 다 저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한 10만 원? 쇼핑 10만 원? 쇼핑 10만 원? 가능할까요? 부자 되고 싶어가지고. 그럼 한 100만 원 남는 거네요. 그렇죠, 약속하실 수 그렇죠. 있으시겠어요? 네, 약속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저 100만 원이 남는다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내 급여 통장이 있지 않습니까? 급여 통장을 CMA 통장으로 만들어 놓으시고요. 거기에 먼저 내 급여의 적어도 1배에서 2배 정도 수준은 CMA 통장에 항상 놔두세요. 내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지금 현재는 유동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먼저 해놓으시고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의 저축은행에 정기 적금을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만 원. 30만 원 정도만 최소로만 먼저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급여 통장에 100% 그 월급의 100%를 남겨두려면 일단 2달 정도는 참아야겠네요. 일단. 그렇습니다. 맞아요. 2달 정도 있다가 2달, 3달 정도는 참으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결혼하실 때, 뭐 집을 구매할 때 그때는 좀 필요한 조건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청약통장과 뭐 CMA 통장, 뭐 적금통장 이 세 가지 정도는 먼저 기본으로 먼저 시작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궁금한 게 네. 종잣돈을 그럼 어느 정도 모아야 좀 괜찮을까요? 뭐 적금 CMA에 모이는 돈이 종잣돈인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종잣돈은 답은 없습니다. 내가 얼만큼 뭐 당연히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다만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종잣돈을 얼마를 마련해서 어디에 사용하겠다 정확한 목표를 만드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2020년도 4월에 5천만 원 만들겠다. 이렇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종잣돈을 언제까지 만들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셔야 됩니다. 네,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까 이 조니 씨한테 뭐 기간이라든지 네. 금액의 목표를 세워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네. 예를 들어서 뭐 사회초년생들은 어떤 목표들을 세우는지 그런 거 궁금하네요. 우선 사회초년생이 가장 먼저 목표를 세우는 거는 뭐 나이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뭐 25살 이하가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25살 이상이면 거의 대부분 1목표는 결혼 자금이에요. 이게 25살 이하의 이제 분들에게는 거의 목표 자금이 뭐 유학 자금이라든지 자기 발전 자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자금으로 좀 나눠지시는 것 같아요. 조니 씨는 어때요? 저는 아직 25살이 안 돼가지고 자기 개발? 자금, 자기 개발 자금이 또 많이 있겠네요. 뭔가 그냥 배부르게 잘 살고 싶어서 많이 먹고 싶다. 많이 먹고 싶다. 그냥 하고 싶은 거 만약에 제가 더 큰 꿈들이 생겼을 때 그거를 돈 때문에 못하는 일이 없고 또 부모님한테 손도 안 벌리고 제 스스로 약간 하고 싶으니까 박수 쳐드리고 싶네요. 박수 한번 치고.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돈을 모으려면 얼마를 모을지 목표 금액부터 세워라. 두 번째, 돈을 아끼려면 통장은 월급 통장과 지출 통장으로 나눠라. 세 번째,
적금은 일반 은행보다 저축은행을 이용하라. 네 번째, 돈을 묶어두려면 CMA 통장과 저축은행 적금, 여력이 된다면 청약통장. 마지막 다섯 번째, 투자는 종잣돈 모으고 나서부터. 돈이 오늘 많이 배웠어? 완전 값진 시간이었어요. 근데 너는 쇼핑보다는 먹을 거를 좀 덜 먹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해. 저도 공감해요. 다음 시간은 뭐 배울까요? 네, 다음 시간에는요. 먼저 보험부터 이야기 나눠볼게요.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해요. 근데 너 아까 보험은 아까 실손보험 하나 있었나? 실비보험. 실비보험? 또 다른 것도 뭐 들어야 되는 게 어떤 게 있을 텐데 그것도 내일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 양승환 전문가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조니도 오늘 배운 거 잘 써서 전문가님처럼 부자가 되도록 꼭입니다. 네, 그럼 다음 보험 이야기 꼭 기대를 해주시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20대를 위한 경제 지침서 캥거루 탈출기!